저는 테슬라 모델 3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리뷰 서두 부분에 가급적이면 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소개를 하는 이유가 리뷰라는 게 뭡니까? 리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요. 내가 뭔가 보지 못했던 거 아니면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을 그것을 자세히 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보는 게 리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아주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리뷰어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객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매스미디어도 편향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우측에 있는지 좌측으로 있는지 그것도 청자의 기준입니다. 나에 비해서 우인지 좌인지를 말하는 거지 절대적인 그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좌편향이다 그러면 좌측은 과대 포장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 우측이면은 평가 절하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실제보다는. 그래서 이런 리뷰어의 어떤 성향 그 정도는 대충 알고 리뷰를 들어야 이게 정보로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테슬라를 안 지가 한 4년 됐는데 그 테슬라를 안 이후로요 너무나 감동받았다 그럴까? 지구상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 운영하는 CEO의 엄청난 천재성과 선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류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업가 CEO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융통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몽땅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사야 그 회사가 부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월급 받을 때마다 샀는데 월급이 그다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지분을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모델 3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할부로 빚으로 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찰로 살려고 6천만 원 정도는 갖고 있고 그 외에 금융자산은 다 투자를 했는데 재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50대 독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금을 싹 빼가지고 그것도 몽땅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그거로 월세로 갔냐고요? 월세금 얻을 돈조차 없이 테슬라 주식에 몰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테슬라 모델 3에서 노숙을 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무난히 2년 한 6개월 정도 노숙을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테슬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저는 확신한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창한 평가도 듣는 반면에 평범하지 않은 그의 언행 때문에 CEO 리스크라는 말로 또 평가 절하를 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제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CEO 리스크. 그가 과연 리스크일까요? 그가 없었으면 과연 테슬라라는 회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스페이스X가 가능했을까요? 스타링크가 가능했을까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가능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늘상 하는 말이 뭡니까? 지속 가능한 인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안 되면은 다행성 종족으로까지 우리가 생존을 해야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 허무맹랑한 소리냐? 기존까지 있어 왔던 기술을 유의미한 속도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비전은 다 허무맹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라고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앞당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허무맹랑하지도 않고요. 근데 말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만 해도 그래요.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티내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떻습니까? 뭐 친환경 휴지라든지
뭐 가죽 대신에 인조가죽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라는 것에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산업 자체가. 그래서 최근 뭐 100년이라나 50년이라나 성공한 회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새로 진입해가지고. 그 어려운 곳을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쪽박 차요. 그 사람 빚더미 안 씁니다. 이런 모험을 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휴지 하나 만들어서 환경 얼마나 개선하겠습니까? 환경보다 큰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바꿔야지 유의미하게 환경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실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아. 워낙 리스크가 크거든. 내가 부담해야 될 손해가 너무 커. 충전도 불편해. 뭐 자주 충전해야 돼. 성능 떨어져. 비싸.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불편해? 그러면 내가 슈퍼차저 깔아줄게. 이 공용 충전소 엄청 불편하지. 결제 시스템도 후지고 우리는 결제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가서 꽂고 빼고 하는 걸 고속으로 만들어 주겠어. 미국 전역에 깔아 주겠어. 차 팔기 전에 이미 깔은 거예요. 그리고 차가 너무 비싸? 좀 싸게 해줄게. 그걸 어떻게 싸게 해줬을까요? 평생 무료 지원을 해준 거예요. OTA 업데이트. 그러니까 싸죠.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습니까? 물건이 닳고 닳아서 수명이 닳을 때까지 안 쓰잖아요, 요새는. 질려서 아니면 새로운 출시된 차가 나오면은 그거의 성능과 신기능이 궁금해서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다 OTA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패키지에 항상 들어있던 충전 어댑터를 뺐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티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정작 그들은 어떻습니까? USB 충전 포트를 다 C로 가는 추세인데 자기들만 독자 규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라이트닝.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 유해도 되지만은 소비자의 불편까지 지우면서 자기들의 이해득실을 챙기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에 천연가죽 안 쓴다고 얘기하죠. 그 환경을 생각한다는 회사가 트림마다 이 깜빡이 작동 방식을 다르게 했어요. 상위 트림의 차는 위쪽에 깜빡이가 같이 들어오고 하이 트림은 밑에 따로 박아서 거기에 깜빡이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차지만 종류는 두 개야. 생산 단계가 나눠지니까. 그리고 재고 관리 어떻습니까? 상위 트림 거, 하이 트림 거 따로 그 깜빡이를 따로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수요가 100개로 예상되면은 마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20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회사들이 또 모델 교체하고 어쩌고 하면 이 마진 다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생산시설, 주물 같은 거 새로운 디자인에 맞춰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폐기하고 새로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친환경 한다는 사람들의 작태입니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모델 S 그거 11년 됐는데요. 10년 후에 겨우 리프레시라고 했는데 바뀐 게 그다지 없어. 이미 오버스펙으로 만들어놨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야 환경이잖아요. 그래야 친환경이잖아요. 비효율은 낭비를 모르고 낭비는 반환경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이 자본주의의 그동안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자기가 개발했으면 다음 연식에 넣어가지고 기존에 팔아먹는 구형차를 전락시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자꾸 기변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본가 스스로 쉽게 벌어먹는 방법을. 이런 사람을 CEO 리스크라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화성을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민간인이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다고 또 지구를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야. 지구 환경이 가능하면 화성은 관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지키겠다고 전기차, 에너지 이런 것들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비판받는 게 뭡니까? 그 에너지로 쓰는 전기 생산은 석탄을 떼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솔라시티, 태양광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좀 고도화해가지고 지금 슈퍼차저 거기에 지붕해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 말뿐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어떻게 하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테슬라 지금 그 재생산업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 개발비 엄청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탐험가들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 도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도달할 믿음이 있고 열의를 다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기를 앞당깁니다. 일론 타임이 그런 거예요. 금방 도착할 것 같거든. 자기의 노력과 그런 것, 에너지를 쏟는 거를 보면은. 근데 가다 보면은 처음 가본 길이기 때문에 계곡도 있고 뭐 트랙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예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어느 정도 측정이 돼.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도착하겠다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야.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팀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다못해 지금 버스 시간표 있죠. 고속버스가 서울 부산을 4시간에 약속했어. 4시간에 도착 못했다고 그걸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이것을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안 가본 길 탐험가한테 거짓말 사기꾼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노력을 안 하면은 사기꾼 맞지. 그런데 테슬라는요, 기술 기업 중에 어느 회사보다도 연구 개발비, 연구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일 노력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예상 못한 장애물이 만난 거야. 그래서 잠시 지연되는 뿐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없는 소리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최근에는 로봇까지 하잖아요. 로봇 세상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로봇에 지배되는 뭐 그런 디스토피아를 막 상상하잖아요. 그런 영화도 많고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중에 오픈 AI가 있고 뉴럴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에는 이제 로봇에 인공지능을 박는 거고, 뉴럴링크는 뭡니까? 그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인체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로봇은 우리의 지능을 배우는 단계지만 우리는 이미 있는 지능에다가 감성이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성이라든지 사람만이 보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 여기에다가 AI하고 동등한 수준의 지식까지 갖췄어.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야. 로봇이 덤벼도 우리가 더 강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뻔하잖아요. 이런 거 읽을 줄 모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매스미디어가 왜 이렇게 테슬라를 못 잡으면 뭐서 안달합니까?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되는 회사인데 돈 되는 회사가 그걸 원해. 그게 매스미디어예요. 그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 왜곡된 표현들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가 되면은 이 언론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자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그래서 이것을 소셜 미디어가 대신할 수 있다. 이 매스미디어는 결코 여론을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는 말 중에 자기의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접대성 멘트도 잘 못해요. 딱 표가 나요. 하는 거 보면. 중국에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매스미디어의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예요. 그 피해자 스스로가 이걸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혁명가에 가까워요. 총 대신에 돈, 자본을 든 혁명가나 다름없다고요.
자기가 광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소셜미디어로 이 매스미디어를 이겨내는 것을 지금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 인류 앞에서.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어. 트위터 팔로우만 하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다못해 이 사람은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입이 가볍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벼우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테슬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신속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투명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든지 즉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만 해도 그래요. 카메라와 레이더가 같이 이렇게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는데 이 레이더가 카메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뭐 더 잘 짚어낸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난다. 그래서 레이더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없는 거야.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거야. 말 바꾼 게 아니고요. 더 나은 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자기가 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길로 계속 가겠다면 이거는 멍청한 거죠. 현명한 길을 가겠다는 것을 말 바꾸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멍청이는 레이더 이거 얼마 한다고 이것까지 원가 절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이해시키려고 일론 머스크가 다 해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어떤 해명도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요, 리스크는커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너지를 주는 CEO죠. 오직 리스크라면 그가 부재됐을 때 대신할 수 있는 CEO가 없다는 거, 그런 공포감이 리스크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지구상에서요, CEO 리스크 없는 금융재산 두 가지를 꼽는데요. 그 중에 뭐 당연하게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겠죠? 두 번째로는 테슬라예요. 일론 머스크 없으면 저는 테슬라에서 투자금 다 뺍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요.